거액의 기부, 그리고 폭로된 과거. 경상북도 한 작은 시골 마을에 30년째 평화롭게 살고 있던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입구에 커다란 이삿짐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노부부였습니다. 남편 최문기 씨와 아내 박순자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대수 씨는 새 이웃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오니 참 반갑네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70대 할머니 정순덕 씨는 저 사람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 박영철 씨도 나이 든 사람이 새로 정착하기 쉽지 않을 텐데라며 의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문기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사들였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에 일부 주민들은 돈이 많나 보네라며 부러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뭔가 수상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부부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의 경계와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묻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주민 이성호 씨는 새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묻는 것 같아 단순히 정착하려는 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평화로운 마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최문기 부부는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최문기 씨가 놀라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마을회관 건립 비용으로 3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면 최신식 시설을 갖춘 멋진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문기 씨의 다음 말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 공터 일부를 저희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작은 농업시설을 짓고 싶어서요. 그 공터는 마을 공동 소유로 마을 축제나 행사 때 사용하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장 김대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억 원은 큰 돈이지만 그 공터는 마을의 중요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이미숙 씨는 새 회관이 생기면 관광객도 더 많이 올 텐데 좋은 기회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을 원로인 박영철 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마을 것인데 돈 때문에 넘겨줄 수는 없어. 정순덕 할머니도 뭔가 이상해. 그냥 기부하면 될 텐데 왜 조건을 다는 거야? 라며 의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3억 원을 그냥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조건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 뭔가 꺼림칙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다가 마침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맞다. 저 사람들이야. 그녀가 찾아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최문기 부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85년 마을 가을 축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급히 박영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영철이 형님 기억나요? 최문기. 그때 딱 문제로 마을을 떠났던 그 사람 말이에요. 박영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맞구나.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두 어르신은 다른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문기 부부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젊은 시절의 최문기는 마을의 중요한 농지를 둘러싸고 다른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그는 농지 경계를 불법으로 변경해 자신의 땅을 넓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최문기가 몰래 경계석을 옮겨서 남의 땅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박영철 씨의 증언에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는데 그때 언젠가 돌아와서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던 게 기억나.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처음에 기부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네? 이미숙 씨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문기 부부는 이런 소문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원로 박영철 씨는 집 창고 깊숙한 곳에서 40년 전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1982년도 토지 대장과 경계 분쟁 관련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증거가 여기 있어. 그의 손에는 당시 최문기가 경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량 기록과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영철 씨는 문서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1982년 8월 최문기는 몰래 경계석을 20m나 이동시켜서 이웃 농지 300평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피해를 본 농민들의 진정서도 있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피해를 본 농민 김종필 씨와 이순갑 씨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공식 측량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종필 씨는 농지를 빼앗겨서 가족들이 굶주렸고 결국 타지로 이사갔어요. 이순갑 씨도 빚을 지고 집안이 망했습니다. 최문기 부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문서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최문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우리를 모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면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겠어요? 아내 박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40년을 억울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서는 명확해 보였지만 최문기 부부의 절규도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젊은 주민 이성호 씨는 그때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당시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마을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진실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고 마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이미숙 씨가 먼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3억 원을 기부하겠다는데 그걸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그녀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농민 김진수 씨도 현실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마을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까요? 그의 말에 일부 주민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원로들은 단호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돈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팔 수는 없어.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맞섰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도 김종필이와 이순갑이의 원한을 생각해봐.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은 점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찬성파는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파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장 김대수 씨는 중간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최문기 부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려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오해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다니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화합은 점점 멀어져만 갔고 이웃들 사이에 깊은 골이 패여갔습니다. 돈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무거워만 갔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한 어느 저녁 최문기 부부는 마을회관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문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40년 전 그 일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안은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우리 것이었습니다. 최문기 씨의 고백에 주민들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차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당하게 매입한 땅이었어요. 문제는 당시 면장이었던 장권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영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권식은 우리 아버지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땅을 김종필 씨와 이순갑 씨에게 넘겨준 거예요. 박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장권식은 김종필 씨와 이순갑 씨를 앞세워서 우리 땅을 빼앗은 후 나중에 그들에게서 다시 헐값으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개발업자에게 비싸게 팔아서 거액을 챙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복잡한 음모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종필 씨와 이순갑 씨도 결국 장권식에게 속은 피해자였어요. 그들이 가난하게 죽은 것도 장권식 때문이에요. 최문기 씨의 고백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이성호 씨의 질문에 최문기 씨는 증거가 없었어요. 장권식은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고 우리는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최문기 부부의 고백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오래된 편지 상자에서 발견한 서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편지는 돌아가신 남편이 1985년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장권식 면장이 나를 찾아와서 최문기 땅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리고 사례금으로 상당한 돈을 건넸다. 나는 양심상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최문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일기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때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최문기 씨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철이가 장권식과 한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최문기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것도 모두 장권식의 짓이었다. 박영철이는 그 대가로 마을 이장 자리를 얻었고 상당한 이익도 챙겼다. 일기의 내용에 모든 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그동안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그가 40년 전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처음에는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부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영철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젊었고 장권식의 유혹에 넘어갔어. 이장이 되고 싶었고 돈도 필요했어. 최문기를 희생양으로 만든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마을 주민들은 평생 존경해왔던 어른의 추악한 진면목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마을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문기 부부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박영철 씨의 고백으로 40년간 감춰졌던 부패와 배신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문기 부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도 모르고 의심했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문기 부부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최문기 부부는 기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위해 선의로 기부하려고 했지만 이런 갈등과 상처만 남겼네요. 더 이상 이 마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박순자 씨는 우리는 용서했지만 이 마을이 다시 화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씁쓸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3억 원의 기부금은 사라졌고 새로운 마을회관 건립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이장 김대수 씨는 돈과 땅 때문에 이웃이 원수가 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다니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얼마 후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라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주민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이들은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쓰라린 교훈만을 남겼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진 인간관계의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